네, 취업상담센터 오늘은요 특별히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구직자들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제가 경영대를 졸업을 해서 네. NHN이라는 회사의 경영지원팀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싶어서 네. 그에 대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NHN 경영 직무 분야 좋습니다. 네. 신상진 이사님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음껏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우리 전화 연결되신 네, 혜정 씨? 직접 한번 네. 여쭤봐 주시겠어요? 거기가 IT 회사인데도 이제 경영지원팀이잖아요. 네네. 제가 회계 쪽으로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에 관한 자격증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좀 궁금해서요. 예. 네. 그 회계 쪽 같은 경우 이제 경리나 회계 아마 재무 쪽 직무 희망하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쪽은 회사마다 요즘에는 회계 쪽 전산 시스템으로 대부분 이제 전산 프로그램으로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더존 ERP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네. 네. 그 대기업 같은 경우 뭐 SAP R3라든지 오라클 ERP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나 그 기업에서 주로 그 규모에 맞게 쓰는 소프트웨어나 그런 ERP 프로그램들을 좀 알아보시고요. 관련된 네. 교육을 미리 받아놓으시면은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토익은 이제 기본으로 점수대는 많이 높여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오픽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오픽이 대부분 기업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혹시 제가 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지금 경력직으로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신입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나요? 저는 경력직으로 갈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예. 기존에 그러면 어쨌든 격리 회계 관련 경력이 좀 있으신 거죠?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혹시 뭐 한 1, 2년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은 1년 미만이신가요? 2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은 사실 재무회계 격리 쪽에서는 업무 특성상 거의 영어를 쓸 일이 없거든요. 네. 뭐 외국계 회사에서 혹시라도 또 뭐 파이낸스나 어카운팅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영어를 쓰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네. 국내 회사를 기본적으로 목표하실 때는 사실 영어가 네. 채용의 뭐 키포인트가 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다른 부분 어차피 내가 스펙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때는 네.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건 좋고요. 제 생각엔 직무 특성상 뭐 아무래도 뭐 900점까지 무리하게 목표 삼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주로 요즘 대기업에서는 경영관리 직군인 오픽 지금 자격 갖고 계신데 오픽 IM 정도 네. 레벨을 요구하니까 그런 스피킹 점수와 토익 원점수로 치면 한 800점대 네. 점수까지만 조금 뭐 올려놓으셔도 뭐 영어 때문에 구직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네. 특히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잔매거진과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하는 기업에 꼭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IT 회사에서 경영 직무 분야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IT 이제 기본적으로 직무는 이제 경영관리 쪽에 뭐 재무 회계 관련된 지식은 경영학적인 지식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요. 네. 경영학에 대한 뭐 꼭 전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아까 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 회계 관련된 자격증이나 관련된 회계 프로그램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 주로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우리 신상진 이사님께서 직접 또 여러분께 추천해 주시는 채용 정보 있는 기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캐스터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요, 세계 IT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잘만테크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잘만테크는요, 컴퓨터용 냉각 장치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회사인데요. 특히 한국 컴퓨터 산업 발전에 일조한 회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사총무팀에서 사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역시 많은 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만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 이사님 어떤 이유에서 이 회사를 네. 추천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뭐 앞서 오늘 상담해주신 분도 IT 쪽에서 또 그죠 경영 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만테크는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PC 쪽에 특히나 쿨러나 냉각 팬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전문 PC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뭐 앞서도 저희가 중소기업들 얘기 잠깐 처음에 오프닝할 때 얘기하셨지만 학생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우량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성과 또 어느 정도의 뭐 급여 체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뭐 광고를 안 한다고. 예, 광고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좀 폄하하거나 예. 쉽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떤 우량 기업 측면, 우량 중소기업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마침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적극 제가 오늘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노무사님께서 이제 채용 공고를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고상 나온 정보에서 좀 특징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사가 알짜 중소기업으로 보이는 점이 뭐냐면 네. 복리후생 분야를 보시면 연금, 보험, 사대보험료, 그다음에 주 5일제급 연차, 그다음에 퇴직금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다 보장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외의 걸 보시면 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 임의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률하고 상관없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짜 회사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휴일 수당도 있고. 네, 예. 교육적으로도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네. 법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내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걸 봐서는 예. 알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복리후생 부분에서 정말 알찬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연차 대비해서 볼 때는요, 연봉도 좀 다소 높은 편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한데 어떻게 보이세요? 예, 지금 2,400, 2,600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는 실은 동종업계라서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보너스 부분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인센티브는 또 여기서 보통은 제외시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 보너스가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따로 있는 걸 봐서는 이거보다 약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본인들이 잘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과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정말 이렇게 구직자분들이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 보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 또 어떤 기업에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함께 하시기만 해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죠. 예. 잔말거진을 통해서 생생한 또 채용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네.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까지 무료입니다. 예, 네. 무료로 전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잠시 후에 두 번째 전화 연결 구직자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저희가 첫 번째 구직자를 통해서 잘만테크라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요즘은 대기업 입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통해서도 정말 좋은 회사들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정보를 알아보는 것, 정보만이 또 힘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구직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7살이고요. 네.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네. 어떤 직무를 희망하시는지 희망 직무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여행사 쪽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렇게 좀 원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저 그와 관련해서 조금 몇 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 바로 주시죠. 네네. 일단 토론 면접이라는 조금 저한테는 생소한 면접이 있는데요. 네, 그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역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같이 단체, 팀, 그쵸? 조직,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본인의 역할을 기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기업들에서 수행하는 그런 면접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론 면접 들어갈 때 어떤 토론 면접에 대한 스타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토론 면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전에 저희가 찬반 토론이라고 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흡연을 반대하는 그런 법규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으로 나눠서요. 저희가 찬성하는 팀에서는 그 논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잘 이끌어가야 하고 반대팀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죠. 반대하는 쪽에 논지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팀 내에서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공감만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다가 끝에 가가지고 뭐 발언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또 처음부터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그런 오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꼼꼼하게 토론 면접 진행 상황을 센스 있게 좀 캐치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일반 상식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단기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상식을 단기간에 준비해야 단기간에. 된다.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학생들이 요즘에 또 뭐 필기시험, 인적성 시험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에 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일단 지금 당장 오늘부터 아침에 꼭 종이신문, 인터넷으로 신문 보지 마시고요. 네. 종이신문을 꼭 보시고요. 저녁 9시에는 꼭 뭐 8시 요즘에 또 많이 하죠. 주요 뉴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학생들이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뭐 기사를, 신문을 대부분 보지만 인터넷으로 보는 신문 그 상식 정보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죠? 키워드나 아니면 뭐 링크 형태로 뭐 경제란 잠깐 보다가 갑자기 스포츠로 보기다 이렇게 좀 체계적인 상식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종이신문이나 주간지 같은 네. 그런 잡지를 통해서 그 체계화된 그런 상식 정보를 좀 접하시고요. 네. 정 급할 때는 서점에 가시면 또 상식 정보, 최근 트렌드를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구직자분께서 전화 연결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생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중요한 채용 정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관광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네. 김효성 캐스터가 이 맞춤형 채용 정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요. 외국인 여행객들의 원활한 국내 여행을 도와주는 회사 스카이항공입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진 전 세계 휴양지와 또 다양한 양질의 호텔, 리조트와 풀빌라를 엄선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행을 좋아하고 또 적극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지망을 희망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역시 많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업은 바로 스카이항공입니다. 자, 이사님, 어떤 이유에서 스카이항공을 추천하게 되셨어요? 예, 지금 앞서 뭐 상담 이제 하신 내담자분께서도 이제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좀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대기업. 선두 기업을, 예. 대기업을 이제 희망하셨는데 네. 그런 쪽 같은 경우 이제 정규 공채 딱 시즌에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 이제 시기를 놓치면은 사실 뭐 지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또 다음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여행사 중에서 또 상시 채용 개념으로 또 진행하는 곳들 중에 좀 나름 좀 강점이 있어 보이는 곳들 제가 좀 선택을 좀 했고요. 네. 특히나 여기는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하는데 좀 인바운드라고 하면 이제 국내 오시는 들어오는. 국내 예. 오시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또 국내 좀 여행을 많이 다녀봤다든지 또 여행 관광 관련된 전공자 학생들은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투어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학교 실습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취업 전략에서 좀 강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경문 노무사님께서 이 기업의 채용 정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채용 정보 중에서 조금 회사에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뭐죠? 월차는 법률적으로 없어졌는데 예. 이거를 이제 주신다고 하면 더 복리후생이 좋아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아니요, 의도였을까요? 네, 그죠? 궁금하네요. 따로 이제 복리후생적으로 주신다는 거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센티브제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는 이 인센티브가 우리 팀이나 우리 회사의 어떤 성과에 의해서 그 인센티브가 나한테 돌아오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직자 입장에서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퇴직할 때 집단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퇴직금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개별 인센티브는 퇴직금하고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인지 좀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카이 항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구직자에게 맞춤형 기업, 과연 어떤 기업이 있을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기업, 김효선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요.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또 미얀마 현지에서 여행 전문 사업을 하고 있는 서일여행사입니다. 서일여행사는 198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현재 직영회사를 두고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서일여행사에서 영업사원 모집하고 있네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본 기업은요, 바로 서일여행사입니다. 자, 이 기업은 어떤 면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이번 회사 같은 경우 뭐 매출액이 100억 정도 되고 사원수가 200명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업종 따라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200억에 300억 정도 이하 매출인 기업을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100억대 정도만 넘어도 그런 중소기업 중에서는 또 중상 정도 해당되는 이제 좀 뭐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은 또 여행사들이 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그 여행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략적으로 동남아 쪽에 특화해서 여행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회사가 뭔가 좀 이렇게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이 되는 회사라고 보여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전화 연결하셨던 우리 남성 구직자분께서는 이 스카이항공과 서울여행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노무사님 제가 이 채용 공고를 보니까요. 영업직인데 이 어떤 인센티브가 없네요. 이러면은 영업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직무에 따라서 보수 체계가 좀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좀 소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신 그래서 보통은 인센티브가 완전히 없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회사 또 내부적으로 가서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밖에 특징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지금 수당제도에 보면 야근 수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셨는데 실은 이 회사를 보면은 9시부터 18시까지, 6시까지는 근무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보통 야근 수당 그러면 밤 10시 이후에 주는 수당을 야근 수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연장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도 구직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는 노무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되신 구직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전명거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